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원들을 긁어 모았어요. 막 네. 안 한다는 사람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끌어들였는데 네. 가장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서실장 역할을 오. 하는 사람으로 뽑았나 봐요. 네. 뭐 대부분 보니까 극우 유튜버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지가 극우 유튜버 보다가 얼굴 본 사람들 위주로 뽑긴 했습니다만 민경우라고 하는 친구를 뽑았고 이 사람을 말하자면 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랬는데 얘가 과거에 했던 말이 과거도 세요. 아니야. 큰일 났어요. 두 달 전이죠. 네. 네. 두 달 전도 얘들한테 까마득한 과거일 수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볼까요? 그러니까 10월 17일인데요. 유튜브 방송에서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비극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붙이긴 했는데 근데 죄송합니다라고 한 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이게 사과래. 하는 소리. 네. 한 번, 두 번 죽였어. 두 번 죽이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을. 근데 이게 네.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대한민국 전통의 4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기 싫다, 안 남는다,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또 하나 뭐죠? 응? 그 4대 거짓말 아무튼 담배 있었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 아,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그러니까 거야? 시집 안 간다, 물건값 안 남는다, 아. 빨리 죽어야지. 그치?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얼른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셔도 호상이에요. 이 얘기는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얘기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근데 지금 빨리 돌아가셔야 된대. 나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된대. 노인네들이 오래 사는 게 이 나라의 불행이래요. 와. 투표권 제한하자는 소리만 갖고도 대선은 뭐 전동영도 그렇고 뭐 저기 이번에 김은정도 그렇고 온갖 난리를 치는 게 노인이에요. 심지어 뭐라 그래? 네. 우리 1000만 명이야. 우리 1000만 표야. 이러면서 노인이 1000만 표예요? 응, 1000만 표래요. 1000만 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5분의 1이 노인이야? 니들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소리 꽉꽉 치던 노인네였거든요. 몇 살 때부터 노인이에요? 50, 그러게요. 설마 몇 50부터 노인이야? 마음속에 노인인 거 아닐까요? 근데 어. 이분이 58이에요. 이분도 그럼 빨리 저도 돌아가셔야 돼요.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예요. 2년 뒤면 60이야, 이분도. 빨리 돌아가셔야겠네. 본인 빨리 말에 의하면. 돌아가셔야겠다. 민경우 진짜 씨. 진지게 가셨어야 될 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음. 물론 뭐 장관도 검증 못하는 놈들이 이런 걸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얘도 극우 유튜버 출신인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얘기할 때는 코인팔이 한 거죠. 이 방송 노인들이 듣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독하게 말해야 구독자나 시청률도 오르고 코인도 좀 긁지라는 생각에 막 던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던지는 얘기를. 근데 자기네들의 제일 투표 많이 해주는 층이 어르신들인데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 해도 찍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야 내가 집권당의 비대위원회에 비대위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거 한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이 정부는 똑똑하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쓰기 편하고 버리기 쉽고 뭔가 대접 안 하고 일회용으로 쓰고 던지기 좋은 애들을 찾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뒷조사나 제대로 된 경력조사를 안 해요. 네. 말 더럽게 하고 배운 거 없고 그냥 뒤에서 조금만 떠밀어주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나가면서 막 날뛸 애들, 장해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야 애들은. 근데 이 민경우라는 사람 이력을 보니까 뭐 주사파, 386 운동권. 운동권 되게 싫어하잖아, 한동훈. 그 출신인데? 그 변절한 운동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변절한 이래서. 운동권은 좋은 거야? 부려먹기 좋으면 이낙연도 델다 쓰는 놈들인데. 하긴. 어? 네. 뭐 누구라도 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일파만파로 커졌어. 언론이 내려주려고 하더라도 이미 삐졌어. 왜냐면
강도가 너무 심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사과하고 얘를 사퇴시켜라라고 하는데 반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노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야, 현재까지. 그냥 이 사람만 뭐 사과한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한동훈이 사과한다거나 사퇴시킨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한테 사과라고 했거든. 노인회 회장 그때 예전에 왜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왔을 때 앞에서 사진 넣고 뺨 때리더라고. 떼찌 이건 직접 아이씨. 때려야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경우에도 한동훈이 정치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든지 찾아간다든지라고 해갖고 이거를 덮어야 돼요. 비대위원장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에서 입장을 내야지. 그럼 얘 자르고 바로 저 사퇴 뭐 얘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인재도 아니잖아. 그 바로 자르고 사과합니다라고 덮으면서 저희가 사람을 좀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나마 여파가 없이 가는데 안 하는 건 뭐냐? 한동훈이라는 인간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할 놈이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검찰 출신 애들 특징이더만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동훈이 내놓는 카드는 별 의미 없이 하는 얘기를 갖고 가벼운 얘기를 갖고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몰아간다. 이게 다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대려 사과를 안 하고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면 1000만 표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라갈까? 또 나는 찍어주겠지. 저렇게 목욕탕에도 찍고 돌아가시겠죠. 찍고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유 그래 난 그래 찍고 죽어야겠다. 저쪽에서 나보고 빨리 죽으라니까 뭐 이러면서. 찍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를 찍어야 돼. 그렇지. 왜냐면 난 지금까지 이를 믿고 살아왔잖아. 보세요. 지금 이런 공식 거예요. 출범해가지고 위원 임명안이 상임 전국이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모금 7억 원 했다. 근데 웃기는 거예요. 7억 원이면 많은 돈 아닙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당을 위해서 뭐 또는 선거를 위해서 펀딩을 한다고 했으면 몇백억도 금방 모았을 거죠. 네. 근데 안 모여요. 하루에 모은 것도 아닙니다. 8일 동안 7억 원이에요. 이러면 이제 또 삥 뜯겠지 기업들. 아니 당원 많이 없다고 했는데 당원 입당 러시 이런 거 하지 않나? 근데 지금 당원들이 탈당 러시 하고 있거든요. 탈당 러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기사에 잘 안 나와요. 준석이를 지지하고 준석이가 창당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준석이를 믿고 따라왔던 애들이 탈당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제지하거나 그 대안 카드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돼갖고 벌써 제일 중요한 지지층인 20, 30대 표와 노인표들을 벌써 날려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는. 너무 잘한다. 다행이다. 이러니 어떻게 한동훈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잘한다. 그렇지. 너무 잘한다. 잘하고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해갖고 이 문제, 이게 노인들이 끈질겨요. 이 문제는 네. 언론이 어떻게 카바를 쳐주고 아니다라는 식으로 던지고 어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보 안 할 겁니다. 노인회에서도. 응?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는 깎을 대로 깎이고 인상은 나쁜 인상 다 심어준 상태에서 나중에 갖고 뒤늦게 대리 사과 내지는 사과 같기도 한데 사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산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 놓고 오로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새끼들 한 명도 나중에 재의결할 때 참석 안 하거나 반란표 찍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요 감시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민심이 등을 돌리든 이런 것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지금 한동훈의 태도. 그러니까 이거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새끼들이 뒤에서 무슨 공작 꾸며놓고 그거에 의해서 지들은 다 이길 장치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한, 그러니까 워낙 뭐든 벌어질 수 있는 정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감도 있어요. 지금 이제 투표 관련해갖고도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전부 수개표 하기로 했고요. 근데 그 기계 개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계 개표를 하더라도 나중에 100% 수개표로 검표를 하기로 어떤 중대한 합의를 봐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투표 관리원을 고용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조선족도 거기 가서 투표 그 감시 관리를 했다고 할 정도 되니까 갑자기 일주일 한 달 앞두고 뭐 그 전혀 모르는 사람 가는 것보다 공무원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 불안해. 이거 가는 네. 것도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어찌 됐거나 뭐 민주당이 대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선거 감시 또는 그 정당 감시자들을 좀 더 잘 선별해갖고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본인 의원 시절에 진짜 밤새가지고 직접 지켜야 지켰잖아요. 되는데요. 직접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직접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는 후보자들이요 직접요. 가족들 데리고 가서 직접 직접 지키세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투표에 그거 개표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관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한동훈이 비대위 출범한 지 이제 불과 3일 좀 지났지만 기대보다 더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누구를 인선할지 몰랐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작자들로만 다 모았어요. 심지어 여기 조국 흑서하던 김경률이가 여길 가 있더구만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 회계사니까. 그렇죠. 담당 회계. 그 사람 회계사가 더 잘할 조국 걸? 장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굉장히 결국은 범죄처럼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거기다 들이댄 게 어차피 조국 장관 관련된 흠집 내기용으로 김경률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김경률이 그 빈약한 논리로 지가 공개적으로 볼 수 없었는 게 검찰 자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가 개인 회계사로서 정경심 교수 관련된 소득 자료나 수입 자료 같은 거 본 거잖아요. 주식 보유 현황 이런 거 본 거잖아. 그걸로 갖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잖아. 만일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미 세무사가 털었지.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겠냐고. 그와 관련한 돈 문제로 조국 교수가 무죄를 받았겠냐고. 결과적으로 김경률이도 이제 마지막 쓰임새로 여기서 쓰이고 끝나는 거예요. 이번 비대위원회에 이름 올린 사람들 절대 공천 못 받고 국회 진출 못 합니다. 니네들은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제 예상대로 김건희 방탄만 하고 2달 후에 사람이 또 바뀌게 된다면 얘네들도 2달짜리밖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비서실장 시키려고 데리고 온 이 악질 극우 유튜버 출연자가 2달 전에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노인들이 나라의 암이에요. 라고. 이 양반이 오래 사는 게 이게 지금 국가의 불행이에요. 라고 했던 이 발언. 사과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사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노인회가 천만이 어쩌고 했던 우리 노인회가 사진도 뺨 때리던 당사자 앞에 사진도 뺨 때리는 노인회가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 농담할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고 치면 노인회도 끝장인 거야. 해병동지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노인회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20대 지지층들 지금 이준석 내쫓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